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스의 첫 소식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비전타임스에 따르면 정치평론가인 한 전문가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6월 16일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냉랭한 대접을 받은 후 귀국하여 산시성의 군사 벙커에 억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시 주석이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대중의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시 주석이 구소련 공화국 출신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끌어들이려는 더 큰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와 서방 모두와 거리를 두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은 이들을 주요 동맹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큰 오판을 했습니다. 전문가는 이 국가들이 중국의 자금에만 관심이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이 없으면 교환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시 주석은 15억 위안, 약 2억 700만 달러 만원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2년 전 약속했던 260억 위안, 약 36억 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의 냉랭한 태도가 이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전문가는 장유샤 상급대장 상장 이 시진핑 주석과 고위 관료인 차이치와 왕이를 베이징의 핵심 군사기지인 시산 벙커로 압송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곳에서 차이치와 왕이는 정상회담에서의 외교적 실수, 특히 시 주석의 좌석 배치 문제로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 주석은 다른 정상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중앙 자리에서 홀로 앉았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금지한 개인 숭배 금지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주장들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중국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시 주석의 리더십에 대한 깊은 실망과 그의 사임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시 주석의 권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점점 더 치열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군사 벙커 억류설과 국내 반발 국제 외교 실패는 지도부 내부의 심각한 균열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정보 은폐로 악명 높은 체제에서 이러한 주장의 독립적 검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신중히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 군부단 하루 만에 30명 고위 장교 숙청, 시진핑의 사임 날짜 정해졌나?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중국 지도부를 뒤흔든 대규모 숙청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비전타임스에 따르면 2025년 6월 19일 단 하루 만에 중국 공산당 군부에서 34명의 고위 장교가 해임되었으며 이 중 3명은 상급대장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군사위원회 감사국 국장 순빈이 체포되었고 해군 감사위원회 서기 챙동팡도 즉각 해임되었습니다. 베테랑 언론인은 이번 숙청 대상이 공산당 군사 엘리트의 핵심 인물들이며 많은 이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가로 2차례 더 숙청이 이어질 수 있으며 100명 이상의 장교를 겨냥해 현 군사 권력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캠페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내부 개혁일 수 있으며 시진핑 주석의 권력 붕괴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해임된 3명의 상급대장이 각각 해군 1호, 중앙정우 1호, 남부정우 2호라는 코드명과 관련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분석가에 따르면 1호는 사령관, 2호는 정치위원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해군 1호는 미아오화 전 정치위원과 밀접한 관계로 빠르게 승진한 후중밍 제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부정우 2호는 시 주석의 측근으로 2023년 상급대장으로 승진한 왕원취한 대장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정부 1호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공군 사령관 출신이자 쉬치량 전 대장의 오랜 동맹인 왕창 대장이 2024년 중앙정부로 이동한 후 언론에서 사라졌다는 점에서 의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임은 시 주석에게 충성했던 군사 세력의 붕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반판 개혁 움직임 속에서 장유샤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최근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며 시 주석의 군사개혁 5개 정부 체제를 뒤집고 과거 7개 군구와 4개 총부 체제로 복원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6월 19일 숙청과 이후 이어질 캠페인은 군내 광범위한 반개혁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 주석의 권력은 점점 흔들리고 있으며 그가 직접 임명한 장군들, 특히 군사개혁의 설계자인 쉬치량마저 숙청되거나 사망했습니다. 왕창의 실종은 시 주석이 2024년 7월 제3차 전원회의에서 뇌졸중을 겪었다는 소문과 맞물리며 그의 권력 약화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 모든 주장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8월로 예정된 제4차 중앙위원회 회의는 시 주석의 퇴진 시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1일 인민일보는 정치국 상무위원 왕훈잉이 정치협상회의를 주재하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정치국 회의는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시점이 우연이 아니며 시 주석이 사임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단이라는 표현은 시 주석이 최근 1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 발언과 연결되며 공산당 고위 지도부 내 분열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군사조정을 논의하는 제4차 중앙위원회는 8월 2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이며 권력 이양에 대한 추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석태봉이 중앙조직부장과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겸임하며 주요 인물들의 이동이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석태봉과 시 주석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후춘하는 8월 회의에서 조직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1일까지 정치국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중요한 결정이 비밀 회의에서 이미 합의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한 블로거는 시 주석의 모친이 최근 비공개 송별 파티를 열었으며 당 원로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8월 이전 퇴진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보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시 주석의 퇴임이 가능성을 넘어 기정사실로 보이는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의 눈물 내부 연설에서 중대한 실수를 인정하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중국 정계의 혼란과 소문 속에서 인민일보는 독립매체를 인용해 전 주석 후진타오가 지난주 당 원로들 간 비공개 회의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의 한 전문가는 후 전 주석이 연설 중 눈물을 흘리며 회의장을 침묵에 빠뜨렸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두 가지 핵심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째, 후 전 주석은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혼란에 빠졌으며 전임 지도자로서 시진핑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위기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했으며 시 주석의 노선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국가적 혼란뿐 아니라 당의 미래를 전례 없는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연설 도중 후 전 주석은 말을 잇지 못했고 함께 참석한 원자바오 전 총리도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회의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 주석이 후 전 주석을 배신한 것은 공개적으로 목격된 바 있습니다. 후 전 주석은 당 정부 군대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으며 겸손한 퇴임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제20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은 후 전 주석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강제로 퇴장시키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현재 판 시진핑 세력 내에서 시 주석의 미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장유샤는 시 주석에 대한 책임 추궁을 지지하는 반면 후 전 주석은 단결과 시 주석의 체급 있는 퇴임을 촉구했습니다. 왕양도 후 전 주석의 연착륙 방안을 지지하며 후춘하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바오와 장유샤는 시 주석의 교활한 본성을 이해하며 단호한 조치 없이는 그가 회복해 반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투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후계 준비 완료 시진핑 대만 공격 두려움에 떨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2025년 6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을 발표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온 이 지하시설들은 이란의 핵 야심의 중심지였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공격이 테헤란뿐 아니라 베이징에 직격탄을 날렸으며 수십 년간 이어진 동맹을 무너뜨리고 중동에서 중국의 독재적 영향력과 테러 네트워크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공격은 B2 스텔스 폭격기와 지하 10m 이상의 강화 목표를 파괴할 수 있는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의 우월성을 보여주며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란 충돌이 발발한 지 일주일 만에 시진핑은 중국 대만 사무 판공실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휘소를 공격한 침투 전술을 연구해 미래 대만 침공에 적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정치적 전쟁이 군사적 승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새로운 전략으로 대만 전략을 재조정했습니다. 베이징은 공개적으로 평화 대화를 촉구했지만 비밀리에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6월 19일 중국 인민해방군 PLA는 대만 근처에 전투기 50대와 군함 6척을 배치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46대의 전투기가 해협 중간선을 넘어 북부, 남서부, 동부 공역에 침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 프로그램 공격 이후 베이징의 태도는 뚜렷이 바뀌었습니다. 정보 보고에 따르면 암살을 두려워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비밀리에 3명의 고위 성직자를 잠재적 후계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고위 관리와 군사 부문의 지하 벙커로 이동하고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보좌관과만 연락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망명 법학자는 이번 참수 작전 성공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산속 90m 깊이에 위치한 포르도 시설의 파괴는 중국의 유사한 지하 지휘 체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군 전체의 그림자 지휘 방안을 가동해 주요 시설이 파괴될 경우 대체 지휘 그룹이 통제권을 인계받도록 했습니다. 이란 정권이 붕괴된다면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적 승리로 중국 공산당의 중동 내 독재 확장을 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중국이 이란을 부추겨 지역 전쟁을 확대하거나 글로벌 테러를 조장해 혼란을 일으키고 주도권을 되찾으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중국 공산당이 트럼프가 기업인 출신이라 대만을 진정으로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만 이번 단호한 조치로 베이징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중앙아시아 5개국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해 서방을 장기 위기에 빠뜨리지 않는 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제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대만 공격을 시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015년 중국의 암울한 현실 경제 고갈과 통제 강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6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대변인 프링후이는 경제가 안정적이고 회복력이 있으며 잠재력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분석가들은 베이징이 조작된 통계와 과장된 낙관론으로 경제적 환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는 중국의 새로운 데이터 환상 시대로 실제와 동떨어진 통계가 특징입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5월 대규모 기업의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5.8% 증가했고 5월은 6.3% 증가했습니다. 기계 제조는 9%, 첨단 기술은 8.5%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선행 지표는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2024년 4월과 5월 제조업 PMI는 각각 49%와 49.5%로 성장 기준선 아래였습니다. 산업기업의 이익은 5월 1.4% 증가에 그쳤습니다. 6월 20일 국가에너지국이 발표한 전력 소비 데이터는 경제 둔화를 확인합니다. 5월 총 전력 소비는 8천억 9600만 킬로로 4.4% 증가했지만 산업 전력 소비는 5월 2.1% 증가에 그쳤으며 평균 3.4%보다 낮습니다. 이는 경제 건강을 반영하는 리커창 지수의 주요 지표입니다. 3D 프린팅 산업, 로봇, 신에너지 자동차 등은 정부 보조금 덕분에 성장했지만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은 고갈되어 차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철도, 조선, 항공우주 산업은 3%포인트 하락했고 전력은 2.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6월 20일 재무부 데이터는 2025년 1-5월 전국 세수가 79조 1,600억 위안, 약 11조 달러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중앙정부 세수는 3% 줄었습니다. 소비 회복은 보조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정책 종료 후 수요가 약화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5월에 전년 대비 0.01%, 전월 대비 0.2%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압력을 보여줍니다. 시주석은 물가가 싸다니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주거, 의료, 교육, 식품 등 필수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12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과포화된 노동시장에 합류하며 2천만 명이 실업 또는 암묵적 실업 상태입니다. 일부 대학은 박사 0%, 석사 27%, 명문대 학사 30%의 취업률을 보고했습니다. 3억 명의 농촌 노동자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4월 신규 대출은 2조 8천억 위안, 약 3,894억 달러로 3월 대비 90% 감소했습니다. M2는 8% 증가했지만 M1은 1.5% 증가에 그쳐 자금 순환이 부진함을 보여줍니다. 6월 18일 공산당과 국무원은 전국 공무원에 음주를 금지하는 가장 엄격한 반낭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공무원의 단체 식사를 금지하며 네티즌들은 1명은 즐기는 것이고 2명은 위반, 3명은 파벌, 5명은 반란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재정난으로 공무원 급여가 지연되거나 삭감되었습니다. 저장 산둥 광둥의 공무원은 연간 5만 6만 위안 약 2천만 원 삭감되었고 중급 간부는 10만 위안 약 3,600만 원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도 재정 위기에 직면해 공무원 이직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이 실패하자 공산당은 발언 통제로 전환했습니다. 반대 의견 검열 분리한 데이터 삭제, 이제는 음주 금지까지. 시주석의 경제학은 이제 입을 통제하면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축소된 듯 보입니다. 길랭발해 증후군 급증 의사들 대유행 이후 환자 급증 경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중국 본토에서 희귀신경 장애인 길랭발해 증후군 GBS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틱톡 블로거가 올린 영상에서 시노백 백신 접종 후 GBS 환자가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서 한 청년은 수액을 맞으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며 시노백 마비,
왜 대유행 이후 GBS 환자가 이렇게 많아졌나 1년 넘게 회복 중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댓글에서 그는 여전히 다리가 저리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온몸이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사용자는 길랭발의 너를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며 치료를 위해 여러 곳을 다녔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주민은 시노백 백신 2회 접종 후 GBS를 겪었으며 2024년 5월 퇴원 후 베이징 중의학 병원에서 GBS 환자가 대유행 이후 급증했다고 확인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허난 산둥 저장에서도 유사한 경험이 공유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내가 만성 GBS로 여러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법이 없어 2년 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GBS가 바이러스 감염이나 백신 접종 후 발병한다고 설명합니다. 산둥대학 제2병원 부주임 최보추안 의사는 코로나19 양성 반응 2주 후 발병한 환자를 언급하며 초기 증상은 사지마비와 호흡 곤란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퉁런 병원 신경과 주임 펑민은 GBS가 바이러스 감염이나 백신 접종 외에는 재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유행의 유상 강제 백신과 시노백 논란.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 동안 중국 공산당은 전국적인 강제 백신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베이징 소재 시노백 바이오텍은 백신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나 2024년 1월 갑작스럽게 코로나 백신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백신이 백혈병, 폐종양, 선망, 돌연사 등을 유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해외 평론가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시노백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제품이었다. 효능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 국내 백신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발되었다며 이는 중국이 대유행 책임을 덮고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부였다고 비판했습니다.